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미니스탁 장단점을 알아보자. 정말 미니스탁은 단점만? 이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지수는 3대 지수가 다우가 좀 올랐고요. S&P 500도 좀 올랐고 나스닥이 살짝 빠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투심이 업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충족, 우리가 어닝 비트라고 표현하는 예상을 충족하거나 혹은 예상을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증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역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대로 부연 설명이 좀 없는데 아마도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비토로 출시됨에 따라서 동시에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또 돌파했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내용과 결부돼서 증시가 좋아졌지 않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자면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 미국 증시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돈이 다 코인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도 좋고 코인도 좋고 하는 상황이 동시에 둘 다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두 번째, 비트코인 66,000달러 돌파, 강력한 위험 선호 환경의 신호탄,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위험을 추구하는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동시에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아졌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것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걸 떠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면 주식에도 더 돈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은 4,415만 7,631원이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해서 지금 많이 상단으로 제 포트의 상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을 열심히 굴려야죠. 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2만원, 퀄컴 1만원, 디즈니 3만원, 구글 1만원, 페이스북 30만원, AT&T 2만원, 파이자 1만원 총 40만원 매수했습니다. 어느 분께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오늘은 미니스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미니스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출시된 어떠한 증권 어플보다도 주식을 이렇게 콜렉터형으로 사 모아가는 데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미니스탁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렇지만 단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가 비싸다. 수수료가 0.25%로 비싼 편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당하는 최저 수수료인 키움증권의 경우 0.07%로 최저입니다. 당연히 키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죠. 한번 투자 금액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0.25%와 0.07%의 차이는 0.18%인데 이것이 금액이 적을 때 10만 원일 때는 180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일 때도 1,800원, 커피 한 잔 값 아끼는 정도면 미니스탁과의 차이가 없겠죠. 근데 1억으로 가게 되면 18만 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취급 종목 수가 적다. 최초 어플이 런칭되고 나서 정말로 우량주 중에 우량주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켓캡이 적은 그런 종목도 근데 상당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죠. 고성장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ETF 매수가는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종목이 최초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가 가능한 미니스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점은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소수점 거래의 특징상 한투가 실제 주식을 한 주 사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한 주도 안 되게 소수점으로 산 유저들한테 엠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다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아쉬운 것은 ASML 같은 우량한 종목이나 알리바바 같은 ADR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리얼티 인컴 같은 대표 배당 종목도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애매한데 최초 미니스탁이 오픈되고 나서 정말 우량주만 있었어요. 정말 많이들 살 수 있는 우량주만, 개미들이 쳐다보는 우량주만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게 사실 저는 매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높은 변동성의 성장주 종목도 늘어나면서 우량주에 강제 제한되었다는 그런 제한이 좀 희석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희석되는 느낌이다.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단점의 전부예요. 이제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수료가 비싸다. 이게 단점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수료가 비싸다인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가 비싼 건 피해갈 수 없는 단점이죠. 나는 최종적으로 1억 아니야 10억을 주식으로 모을 건데 이거 수수료 차이 계산하면 내가 180만 원이나 손해 보잖아. 180만 원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180만 원 손해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내가 과연 10억을 모을 수 있는가, 내가 10억이나 주식으로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80만 원 그렇게 막 엄청난 돈 아닐 수 있어요. 10억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180만 원을 주고도 10억을 모으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웬 궤변이냐라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팔고를 안 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키움에서 4번 사고팔고 거래를 하게 되면 미니스탁으로 한 번 거래한 수수료를 역시나 초과하게 됩니다. 많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사고팔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중요해지는데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감내하고 가게 됩니다. 이 역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4848 흔히들 말하는 4848을 멘탈적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죠. 두 번째,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단점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실시간 거래가 안 돼서 내가 원한 매수 혹은 매도가에 실행되지 못하는 게 단점일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장은 밤에 열립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시세를 쳐다보면서 산다는 건 막 새벽 2시, 3시, 늦게는 막 4시까지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을 낮에 분명히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내가 실제 지금 일하는 이 직업을 더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를 받겠죠. 넌 왜 이렇게 좋으냐? 막 이러면서. 또 내가 고심해서 고른 매수가가 그렇게 막 열심히 쳐다보고 고심해서 골랐어요. 이 가격에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종가가 혹시나 그보다 낮았다면 내가 그렇게 타이밍을 잠도 안 자고 쟀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매수한 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직장인인 저로서는 매수를 걸어 놓으면 알아서 사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환전도 알아서 해주고요. 세 번째,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이건 진짜 장점이죠.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니까 비싼 종목을 나의 포켓머니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아마존의 경우는 한 종목이 400만 원이고요. 구글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주당 가격이 비싼 녀석을 사려면 시드가 충분해야겠지만 한 번 매수를 결정할 타이밍에서 우리가 많이들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할 매수라는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 하세요 하는데 종목 단위가 커지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을 5번 분할 매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한 주씩 사더라도 2천만 원 이상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 아마존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미니스탁으로는 2만 원만 갖고도 4번 나눠서 5천 원씩, 10번 나눠서 2천 원씩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게 되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자연스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동일 금액을 매수할 때 주가가 싸지면 주수를 더 모으게 되니까 좋다는 내용인데 아마존을 코스트 에버리징 하려면 한 주씩 사야 되니까 덩어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의 변동성 차이로는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커야지만 이게 구현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마존이 그럴 리가 거의 쉽지 않겠지만
50%가 빠져서 4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면 그때 한 주 살 400만 원으로 두 주를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럴 일은 벌어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미니스탁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동일 금액으로도 아마존이 뭐 5% 빠지고 3% 빠지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에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카페 되게 유명하죠. 관련 글을 한번 찾아보다가 비유가 너무 좋은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집에도 책상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 독서실에 가고 돈을 독서실에 지불하고 공부하러 갈까? 이것을 미니스탁에 비유한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제력이 강하지 않다. 미니스탁은 실시간 매수 매도가 어렵다는 점이나 수수료를 단점으로 꼽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시스템적으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교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독서실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도 공부가 안 되면 학창 시절에 독서실에 꼭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치 끊고서 그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 같은데 미니스탁이 단점밖에 없다는 주장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이 단점이 시스템적으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매매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절제력이 강하고 난 정확한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만 매매해. 나는 정말 절제력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적인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미니스탁이 단점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미니스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더 쉽게 더 잘 흔들리지 않고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